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the NFL First and 19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바뀌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Thursday Night Football이 이제 없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 시간 토요일 경기가 생기는데 이 추수감사절 경기처럼 트리플 헤더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칼리지 풋볼 시즌이 이제 그 플레이오프만 놔두고는 볼 시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볼 시즌 외에는 지금 이제 정규 리그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NFL이 이제 몇 경기로 채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볼 게임들은 또 그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그렇죠. 그 주간에 이 빈 날짜에 이제 들어가서 경기들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 풋볼이고 이제 NFL이고 굉장히 좀 풍성한 이 플레이오프 시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팀들 간의 대결을 펼치면서 이제 우승팀을 가려나가는 이제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팀들을 가리는 주간이 될 것 같은데 16주차에 있을 경기들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요일에 생기는 트리플 헤더인데요. 첫 번째 있을 경기가 새벽 1시 휴스턴 텍산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 새벽 4시 반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가 두 번째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아침 8시 15분이죠. LA 램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세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 경기가 다 플레이오프권의 팀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도 사실은 이제 놓치기 아쉬운 그런 경기들입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휴스턴 텍산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사실상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버커니어스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상태지만 또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텍산스의 동기부여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텍산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땐 이게 또 제이미스 윈스턴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커니어스. 아니요, 저는 텍산스. 네. 저는 이제 한 줄 평 비슷하게 한 줄 예상을 해보면 저는 버커니어스입니다. 저는 제이미스 윈스턴과 크리스 가드윈, 마이크 에번스 그리고 이제는 브리샷 페리먼까지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막강한 와이드 리시버 진영이 리그 28위에 취약한 텍산스의 세컨더리에게 폭격을 가하면서 업셋 승리를 할 거다. 지난주는 한 경기도 안 갈렸는데 첫 경기부터 갈렸어요. 네, 저는 이 경기는 버커니어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사실 저는 이제 관건은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얼마나 뜨겁냐. 네. 그냥 뜨거우면 휴스턴이 이길 것 같고 정말 뜨거우면 이제 벅스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텍산스가 세컨더리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명의 좋은 리시버가 있는 물론 이제 마이크 에번스가 부상으로 못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브리샷 페리먼까지 이제 기량이 막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 마이크 에번스까지 나오면 그 3명의 리시버를 과연 다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저는 업셋을 위한 일단 그 어쨌든 레시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버커니어스를 과감히 찍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위험 부담도 상당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네. 이제 다음 경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버팔로 빌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인데요. AFC 동부지구에 이제 패권을 놓고 싸운다라는 이제 거창한 얘기를 좀 붙여봤는데 사실상 이 우승은 조금 더 패트리어츠가 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빌스에게도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 우승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두 팀의 대결을 보면 일단 첫 대결에서는 버펄로 원정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4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하면서 그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16대 10으로 원포제션 차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4주차 맞대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대결을 펼치는 이 두 팀의 분위기가 그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버펄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일 뿐만 아니라 그 1패도 볼티모 레이븐스한테 24대 17로 나름 선전하다가 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스는 자신감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수비가 막강해서 이제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데빈 싱글테리라는 러닝백이 팀의 그 공격을 많이 좀 캐리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팀 분위기가 좋다. 반면에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예요. 그런데 그 3승 중에서도 2승은 원 포제션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고 지난주 벵걸스한테 이제 21점 차이로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도 사실은 공격이 잘했다라기보다는 34점이나 냈지만 수비와 스페셜 팀스가 만들어준 득점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트리어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특히 이제 러닝 게임만이 아니라 탐 브레이디를 비롯한 패싱 공격까지도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이제 리그 1위의 막강한 수비가 계속 팀을 캐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좀 위험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빌스를 상대하면서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2번 시드도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스 입장에서도 뭐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치는 데 좀 마음이 급하겠지만 페이트리어스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상황이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뉴잉글랜드를 이겨보고 싶다.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누구든 버펄로든 누구든 뉴잉글랜드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 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빌스 수비를 좀 보면 지난주 이제 스틸러스를 상대로 턴오버를 5개나 했고 네. 그다음에 섹도 4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주 레이븐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그 원동력은 역시 수비였다. 그래서 이제 막강한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118야드 러싱으로 막았고요. 팀 전체 오펜스를 250야드대로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볼티모어의 그 하이 파워 오펜스를 레이븐스 공격식으로 상당히 못하는 수준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기세가 상당히 수비의 기세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주 이제 페이트리어스와의 대결이 지난주 스틸러스 대결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득점 경기로 갈 그렇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양 팀 다 지금 수비가 좋고 또 뭐 빌스 상승세라고는 했지만 공격이 이렇게 좋지는 않고 네. 상대하는 팀이 최고의 수비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공격 다 좀 부진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수비가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 스코어링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페이트리어스 공격을 보면 어떠냐면 아까 이제 벵걸스 공격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력한 수비가 공을 뺏어와서 페이트리어스 공격진에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공격을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팀이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팀이냐? 스틸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참 페이트리어스가 참 이상하게도 참 최근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스틸러스 같은 그런 팀이 돼 있다. 그래서 지난주 스틸러스를 상대했던 것과 상당히 좀 그 비슷한 양상으로 빌스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버플로 빌스의 션 맥더맥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선수들한테 이거를 그냥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턴오버는 하지 마라. 공격 안 돼도 좋다. 펀트해도 좋다. 뭐 3&아웃 괜찮다. 절대 턴오버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턴오버만 하지 않으면 페이트리어스 득점 못한다. 그럼 진짜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저시 앨런부터 러닝백들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턴오버만 하지 마라. 펀트해도 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의 패트리어츠는 제가 알기로는 턴오버 마진이 지금 1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 페이트리어스를 보면은 그 턴오버 마진이 높은 이유가 본인들이 뺏어오는 턴오버도 많지만 스스로 턴오버를 당하는 것도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스가 지난주에 스틸러스 상대로 했을 때 이겼을 때 보면 스틸러스한테 5개 턴오버를 유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득점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빌스가 이 상대방한테 지금 사실 본인도 공격을 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일 거기 때문에 본인도 턴오버를 유도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페이트리어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턴오버를 잘 안 당한다. 그러면은 이 경기가 상당히 그래서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상당히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로우 스코어링 경기로 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4주차 경기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로우 스코어링 경기에 상당히 좀 이제 공격은 잘 안 풀리는 그런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좀 어디서 좀 차이가 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러닝 공격이 빌스가 조금 낫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스는 러닝 공격 지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빌스는 데빈 싱글테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띠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 그리고 페이트리어스가 상대적으로 그 패싱 디펜스보다는 러싱 디펜스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패싱 디펜스 지금 너무 강해요. 네. 뭐 스테판 길모어부터 해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지 마라. 거기가 벌집이다. 괜히 조시 앨런이 욕심내서 벌집 건드렸다가 턴오버 허용하면 오히려 펀트하는 이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 자체는 경기력이 안 좋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러싱 공격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거기에 이제 조시 앨런도 러싱을 해주면서 가끔씩 이제 숏 패싱 게임을 정말 조심해서 섞어서 가서 그런 걸로 한두 번의 드라이브로 승부를 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패트리어츠로서는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팀 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두 팀 다 사실 이제 로스코어링 경기다라고 그러면 누가 먼저 득점을 올리고 그걸 지켜나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역전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어찌됐든 이제 러싱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패트리어츠가 점수를 앞서가게 되면 그쵸. 그걸 버리고 이제 패싱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패츠 세컨더리가 기다리고 있고 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패트리어츠가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트리어츠의 승리를 예상하시죠? 네, 그럼요. 네. 당연한 못 먹어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빌스의 러싱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이제 페이트리어츠도 공격을 할 때는 이제 버펄로 이제 강한 수비를 상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버펄로 수비가 보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 코너백까지 상당히 이제 그 모든 레벨에서 수비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갖춰진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잉글랜드를 이기고 싶으세요? 지금 오세요. 네. 딱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모처럼 빌스가 뭐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두 경기 모두 예상이 갈리게 됐고요. 이제 현지 시간 토요일, 우리 시간 일요일에 펼쳐지는 이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LA 램스와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나이너스가 지난주 이제 펠컨스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NFC 시드 경쟁 그리고 NFC 서부지구 우승 경쟁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졌는데 사실 이제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만 서부지구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시드 경쟁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옥스하고의 대결에서 지금 좀 밀려서 지금 5번 시드로 떨어져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시옥스하고 펼치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1번 시드, 5번 시드, 그다음에 지구 우승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시옥스는 이기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9ers도 이 경기를 어쨌든 이기고 가야 시옥스와의 대결에서 1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에서는 20대 7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때의 나이너스 그리고 지금의 나이너스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 49ers와 지금 49ers는 좀 무게감의 차이가 있죠. 네.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49ers에 대해서 이제 연승은 하고 있었는데 에이 약팀들 상대로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시즌 거의 이제 다 펼치면서 강팀이다. 이게 뭐 지금은 이제 누가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죠. 그래서 1번 시드까지 노리는 그런 팀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첫 대결에서는 램스 입장에서는 타드 걸리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드 걸리도 올 시즌 타드 걸리가 작년 타드 걸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 그때 걸리 없었는데 이런 말 하기에는 좀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 램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숀 맥베이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날 열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램스는 지금 플레이오프에 가려면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바이킹스가 두 경기를 다 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경기가 펼쳐지고 아니면 바이킹스가 먼저 경기를 해서 승리를 해버리면 이미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더 의미 있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바이킹스보다 먼저 경기를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숀 맥베이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경기력 측면에서 어떨 거냐. 램스가 상당히 잘하다가 몇 주 동안 지난주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해서 패하면서 다시 이제 그 시즌 초에 못하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히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드 걸리한테 계속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공격을 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세컨데리가 제일런 램시와 트로이 힐이 양쪽에서 이제 맨투맨 커버리지를 해주면서 수비수들을 블리츠에 좀 더 할애해서 패스러시 좀 더 잘하면서 수비가 러싱 공격이 터질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트로이 힐 선수가 이제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어떨 거냐? 트로이 힐 선수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최악의 경우 못 나온다고 하면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출전하더라도 뭐 사실 이제 49ers 상대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좀 더 강팀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카우보이스보다는 현재 뭐 성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저희가 이제 풋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단순히 성적만으로 더 잘하는 팀이니까 이 팀에 더 불리하다, 이 팀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 팀 스포츠에서는 매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램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적은 더 좋지만 카우보이스보다 49ers가 더 좋지만 매치업 측면에서는 49ers가 더 좋은 매치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49ers가 수비가 상당히 강한데 그래도 런 디펜스는 좀 약합니다. 런 디펜스가 경기당 115야드를 내주면서 지금 리그 20위권에 처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램스가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그래서 러싱 공격이 조금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그러면 49ers 러싱 디펜스를 상대로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카우보이스 러싱 디펜스보다. 네. 그런데 일견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49ers 러싱 디펜스를 좀 더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김민준 아나운서가 스탯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일견 49ers 러싱 디펜스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49ers 올해 이제 러싱 디펜스가 안 좋았던 상대들을 보면 레이븐스, 카디널스, 시옥스, 세인츠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이 뚫렸는데 펠콘스, 스틸러스, 브라운스 등을 상대로 해서는 선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탯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레이븐스 상대로 했을 때는 라마 잭슨에게 101야드를 포함해서 팀 전체로 이제 178야드를 허용을 했고 카디널스 상대로 했을 때는 카일러 머리에게 67야드를 허용한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35야드를 내줬고 시옥스 상대할 때는 러셀 위슬리에게 53야드 포함 147야드를 허용을 했고 세인츠 상대할 때는 알빈 카메라에게 25야드 라테이비아스 머리에게 69야드를 내주면서 총 116야드를 허용을 해줬거든요. 근데 반면 그 팔콘스를 상대할 때는 89야드로 봉쇄를 했고 디반테 프리만이 이제 주축 러닝백이죠. 또 이제 제임스 코너를 상대하는 이제 스틸러스를 상대로 할 때는 79야드로 봉쇄를 했고 닉 첩이 버티고 있는 브라운스 상대를 할 때는 102야드로 나름대로 잘 봉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러싱 스렛이 2명이 있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뚫린다. 그런데 닉 첩처럼 그리고 제임스 코너, 디반테 프리만 다 좋은 러닝백들이거든요. 러싱 스렛이 1명인 팀한테는 버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러싱 스타일이 다른 2명의 러닝백을 상대하다 보면 공격이 러싱 공격도 다양화되기도 하고 수비가 여러 명의 러닝백들을 상대하면서 먼저 지치거든요. 그런데 한 명 러싱 트렛이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수비도 지치지만 공격도 같이 지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인치 같이 알빈 카메라와 라테이비아스 머리를 교대로 넣는 팀들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하면 수비가 그 스타일이 다른 러닝백을 상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러닝백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프레시한 상태로 로테이션하기 때문에 수비가 2명의 러싱 스렛을 상대하다 지치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운스, 닉첩 지금 러싱 1위거든요. 그런데 닉첩밖에 없죠. 상대했을 때 닉첩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러면은 닉첩이 좋은 러닝백이긴 하지만 1명이고 같이 지쳐간다는 거죠. 다양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49ers 디펜스가 그런 러싱 공격은 버텨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램스 공격이 어떠냐? 사실 탓 걸리 묶이면 거의 그렇죠. 러싱 공격이 막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9ers 디펜스를 상대로 해서 램스가 러닝 공격을 잘 풀어가려면 몇 주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탓 걸리의 러싱만이 아니라 리시버들을 써서라도 뭐 로버트 우드스, 브랜든 쿡스를 써서라도 다양한 젯 스윕, 리버스 런을 해서라도 러닝 공격을 되게 다양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탓 걸리도 조금 더 효율적인 러닝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49ers에게 다양한 선수를 통한 러싱 공격으로 응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러싱 공격이 풀려야 강력한 패스러시에서 제러드 고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러싱 공격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제러드 고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러드 고프가 그 다음에는 패스 러시를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 또 49ers 리시버 진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마키스 고딘까지 지금 이제 시즌하고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램스 세컨더리가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49ers 리시빙 진영은 키가 조지 키틀이거든요. 타이덴드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 때처럼 타이덴드를 막기 위해서 세이프티나 라인베커를 배치하면 안 될 것 같다. 과감히 조지 키틀을 막기 위해서 넘버원 코너백 제일런 램지를 할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진짜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잘하는 타이덴드한테는 과감히 넘버원 코너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코너백 서열에서 넘버원 코너가 타이덴드에 붙어버리면 이제 2번 코너, 3번 코너가 이제 리시버들한테 내려가면서 리시버들도 상대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거죠. 리시버들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매뉴얼 샌더스, 디보 세뮤얼 이런 선수들이 제일런 램시가 아니라 다른 코너백들을 상대하면 이 리시버들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램스로서는 그냥 단순히 일견 좋은 매첩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까보면 쉽지 않은 매첩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49ers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저도 나이너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구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좀 승리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나이너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그쵸. 아마 나이너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토요일에 펼쳐지는 트리플 헤더 경기 살펴봤습니다.